양극화는 무엇인가? 얼마나 심각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양극화는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오늘은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는 빈부의 격차가 점차 심화돼서 부유층과 서민층이 벌어질 대로 벌어져 나가는 겁니다. 좁혀지질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경제적 양극화라고 그럽니다. 1960년대 중반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산업사회로 진입해가지고 공장이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고 또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정신없이 우리가 생산 활동을 했는데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0% 안팎일 정도로 승승장구하다가 30년쯤 지나가지고 1997년 외환위기를 맞습니다. 사실 이게 단순한 외환위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 구조와 체질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로 있다가 1979년 등소평이라는 거물 지도자가 흥묘, 백묘,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쥐만 잘 잡으면 될 거 아니냐? 공산국가가 자본주의 산업사회를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이 저임금으로서 경공업, 의류, 신발, 이런 각종 도구들을 대량으로 전 세계로 수출을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비켜갈 수가 없었죠. 우리나라에도 그냥 저가 이 제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아니 중국의 임금이 우리 임금의 당시에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눈을 그리 돌려가지고 중국으로 나가서 현지에서 공장을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제품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고 해외로 수출을 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승승장구해 나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남아있는 기업들이 이게 난리난 거 아닙니까? 임금을 10배를 더 주고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게 소위 노동 인력을 하청을 줍니다. 이게 비정규직이죠. 그러면서 절반값에 이제 노동을 점차 써가지고 겨우 생존해 나오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748만 명. 임시직과 일구를 합하면 856만 명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총 경제활동 인구 중에 3분의 1이 가까이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국으로 나갔던 우리 대기업, 중기업들,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또 동남아시아로 나가고 해외로 나가고 수출을 늘리고 그런데 일자리는 점차 없어지고 수출 경제 성장은 되고 있지만 일자리가 자꾸 적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여러 군데서 생겼습니다. 첫째는 해외로 나간 수출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그런 기업들과 국내에서 생존하기에 급급한 이런 그 기업들과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 해외 수출 또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그러니까 소위 질 높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 이런 사람들은 수천만 원씩 올라가서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1억 가까이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748명 비정규직들은요, 연봉이 글쎄요, 1,500만 원, 2천만 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배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생긴 그 일자리 좋은 정규직, 그 다음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현상.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요새 소위 그 하이테크 기업이라 가지고 갑작스럽게 커진 그런 기술 기업들 있잖아요. 이건 그냥 슈퍼 부자가 돼요, 단기간에. 그런데 같은 젊은 사람인데 어느 쪽에는 N4 세대, 헬조선 해가지고 이건 같은 사람들인데도 아이디어나 창의력 기술을 가지고 슈퍼 부자가 되고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이 양극화, 이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네 번째는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 또 부잣집에서 태어난 자녀들, 우리는 그걸 금수저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흡수저들과의 양극화.
이거 정말, 이거 심각해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부동산 양극화인데요. 전 국토의 국유지를 빼고 나머지 국토의 절반 이상을 국민 1%가 소유하고 있답니다. 이 심각하죠. 이게 이제 부동산 양극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그 다음에 반토막 난 월급에도 하루살이처럼 쫓겨나고 있는 비정규직이 748만 명, 일과 임시직을 합하면 856만 명이나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기퇴직, 강제퇴직으로 절박하게 일을 해야만 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걸 모두 합하면 1248만 명. 더 이제 일고와 임식을 보태면 1356만 명이나 되는, 이게 이제 서민층이죠. 이게 총 경제활동 인구 2,900만 중에 48%의 절반 가까이가 서민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 빈곤율이 1위, 고독사가 1위, 실업률이 1위, 반대로 출산율은 제일 꼴찌, 0.83%도 안 돼요. 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의 불만이 자꾸 고조되고 있고, 한탕주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정치가 불안해지고, 요새 포퓰리즘이 점차 기승을 불러 올라오고 있고, 경제 토대가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심화되면은 폭동 또는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심각하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유럽에서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되고 경제가 양극화로 돼서 좁혀지지 않으면은 언제나 사회주의자들은 자산을 국유화하자, 자유시장 제도를 없애고 배급제를 하자, 이렇게 나와요. 그걸 이제 극복해 나온 게 유럽의 역사예요. 우리도 대단히 눈여겨봐야 돼요. 제가 더 놀란 것은 여권 대선 주자에게 두 사람이 토지를 공개념으로 다루자 하고 공약하고 나왔어요. 또 놀란 것은 이번 10월 달 총파업을 준비하는 민노총이 사회 대전환 투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기간 산업하고 주택 절반 정도를 국유화하자고 지금 선언한답니다. 놀랐죠? 그럼 민노총만 그렇습니까?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를 주축으로 한 태극기 부대가 이번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수십만, 몇백만의 대집회를 열겠다고 지금 정부하고 활동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하게 이맛을 찌푸리지 말고 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우리가 동원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에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소위 비정규직 748만 또는 856만 명의 질 높은 일자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네덜란드와 독일의 선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이 비정규직 문제 경제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00만 명의 질 높은 일자리는 첫째, 신발한다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창업, 창제, 붐을 일으켜야 합니다. 기술 강국을 만들고 우리 새로운 문명, 기창주의 한몸사회를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이 창조하고 해외 시장을 과감하게 개척하고 해외 한산과 동반 성장을 하면서 500만 명의 질 높은 일자리는 창조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돼요. 핀란드가 잘하고 있지만은 이 문제는 좀 크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산 불평등 문제. 이 문제를 집단 지성을 총동원해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몇 년이 걸리더라도 온 국민들이 전문가를 포함해서 여야 이해 당사자들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서 토론 협의해가지고 끝장 토론이라고 해서 다 안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공산주의처럼 토지 자산은 국유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이 토지는 하나님의 땅이다. 그래서 50년 동안 임차를 한답니다. 중국도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로 넘어왔지만은 지금 50년 동안에 국유화 상태에서 빌려서 쓰는 형태로 가고 있죠. 아니면 완전 시장.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여러 과정 단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는 안 되니까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세종대왕님이 세제 하나, 조세제도 만들기 13년을 걸렸듯이 우리도 그런 충분한 시간과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가장 지혜로운, 과학적인, 합리적인 그런 부동산 소위 그 설계를 해가지고 국민투표를 해서 만들어 나가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다른 시간을 내서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잘못하면 체제가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우리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사회 변동에 대한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 그냥 상식으로 오면 안 돼요. 또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경제 대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세계 중심국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갑시다.